미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방구쟁이 며느리. 인성 덕목 선입관 인성 열기. 제 방귀 덕분에 만난 배를 드실 수 있어서 좋지요. 며느리 방귀가 피해만 줄 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인성사전.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을 선입관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노마지지. 늙을로 말마 갈지 지혜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저마다 장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구골 방영감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어. 솜씨 좋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뽕지골 봉영감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거든. 달덩이 같은 얼굴에 복이 넘치네. 허허.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얼굴빛이 이상해졌어. 복숭아처럼 밝았던 볼이 메주덩이처럼 누렇게 뜨고 생글생글 웃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하지 뭐야. 방영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보다 못한 방영감은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며느리가 쭈뼛쭈뼛 말을 꺼냈어. 아버님, 방. 아이고 답답해라. 방석을 달라고. 방영감은 자기 방석을 주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 방방 좀 그만하고 시원하게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 방, 방, 방귀. 방귀? 지금 방귀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부끄러워 방귀를 참았더니 속병이 났습니다. 방영감은 어처구니 없었어. 세상에 방귀 안 뀌고 사는 사람이 있다더냐? 제 방귀는 흔한 방귀가 아니어서요. 어디 그 귀한 방귀나 구경해 보자. 시원하게 뿡뿡 뽕뽕 귀어라. 어서. 그런데도 며느리는 뀌라는 방귀는 안 뀌고 딴말만 늘어놓았어.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꼭 움켜잡으시고 그래 잡았어. 어서 뀌어라. 아직이요. 어머님은 부엌 소뚜껑을 꽉 잡으시고 서방님은 앞마당 감나무를 꼭 끌어 안으세요. 방영감은 며느리가 방귀 한번 뀌는데 웬 호들갑인가 싶었지. 그제야 며느리는 참았던 방귀를 냅다 뀌었어. 뿡뿡. 방귀가 어찌나 요란하고 센지. 낮잠 자던 개가 후다닥, 지붕이 들썩들썩. 방귀 한 방에 아주 생난리가 났어. 방영감은 문고리 잡고 나가 떨어지고 아내는 소뚜껑 잡고 하늘로 치솟았다 내동댕이 쳐지고 아들은 감나무 가지와 함께 휘청 고꾸라졌지. 그날 밤 방영감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나왔어. 살다 그런 방귀는 처음일세. 집이 폭삭 내려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어. 며느리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밖에 나와 있었지. 이 방영감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 얘야, 네가 하는 짓이 다 예쁘고 곱다만 네 방귀가 무서워 같이 살기가 겁나는구나. 잠시 친정에 가 있거라. 네, 아버님.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방영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다음 날, 방영감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뽕지골로 갔어. 뽕지골 어귀에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어. 방영감은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말했어.
저 배 하나만 먹으면 목마름이 가시겠구나. 하지만 배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소곳이 나서며 말했어. 아버님, 서방님, 저를 믿으시고 배나무를 꼭 안고 있으세요. 방영감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며느리는 엉덩이를 살포시 들고 방귀를 뀌었지. 뽕. 그때 배가 우수수 떨어졌지. 방영감은 냉큼 배 하나를 베어 먹었어.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달콤해라. 며느리 방귀 덕에 맛난 배를 먹어보네. 방영감은 껄껄 웃었지. 아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자루에 배를 가득 담았어. 얘야, 네 방귀도 쏠쏠하니 쓸모가 있구나. 방영감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 방영감은 며느리의 얼굴빛만 봐도 며느리가 방귀 낄 때를 알았지.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 낀다. 뭐든지 꼭 잡아라. 날마다 방영감의 고함 소리가 방귀골에 쩌렁쩌렁 울렸대. 물론 행복한 웃음소리도 함께 말이야. 이야기 속 낱말사전.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조선시대 때부터 혼례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고 나면 며느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며느리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겨야 하며 평생을 시집 식구로 살아가야 했어요. 시집, 남편의 집안 또는 시부모가 사는 집을 말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쪽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시가 붙어요. 남편의 부모는 시부모, 남편의 집은 시가, 남편의 남동생은 시동생, 남편의 여자 형제는 시누이라고 부르지요. 여자가 결혼을 하다라는 뜻으로 시집을 가다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대개 남편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매주. 매주는 콩을 삶아서 콩콩 찌은 다음 네모 또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띄어 말린 것을 말해요. 된장,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주가 있어야 해요. 햇볕 좋은 가을에 매주를 만들어 지프로 엮은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띄어요. 겨우내 잘 발효된 매주로 다음에 정월에 장을 담그지요. 인성절레 요술 항아리. 방귀쟁이 며느리에 담긴 배 이야기. 시아버지는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로 배를 우수수 떨어뜨리자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배가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는 달콤하고 아삭한 맛도 뛰어나지만 병을 낫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배의 요모조모를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배꽃 보고 배 따고. 4월이 되면 배꽃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피어요. 배꽃은 온화한 애정과 위로의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순백의 처녀를 닮은 배꽃이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열매를 가지고 있지요. 산들바람이 불 때면 배꽃이 눈처럼 하얗게 날려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요. 배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맺혀요. 작은 열매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요. 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되면 배는 탐스럽게 익어요. 이제 사람들이 배를 하나하나 조심조심 거두어 들이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배꽃의 아름다움을 알고 배꽃을 대상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문신 이조년이 쓴 다정가란 시조가 있어요. 다정가. 배꽃의 달이 밝게 비치고 은하수가 흐르는 깊은 밤에 가지 하나에 깃든 봄의 마음을 두견새가 알겠냐마는 다정한 것도 병이 되어 잠 못 들어 하노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이화도 배꽃을 뜻해요. 그런데 이 이름을 고종황제가 지어주었다고 해요. 고종황제가 얼마나 배꽃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지요. 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배에 봉지를 씌우는 게 좋아요.
봉지를 씌워야 껍질이 부드럽고 색깔이 고와요. 반면 봉지를 씌우지 않은 배는 껍질이 거칠어요. 또 벌레나 날짐승들이 쉽게 쪼아먹는 바람에 배에 흠집이 생기거나 배가 불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와 신라시대 때부터 배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배를 많이 키우라고 나라에서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배를 키워 먹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배를 본격적으로 널리 키우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배는 신고라는 품종인데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배는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달콤하고 시원한 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무엇보다 배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이에요. 배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서 목이 마를 때 먹으면 좋고 대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지요. 또 가래와 기침을 가라앉혀 주기도 해요. 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 배숙. 통후추를 박은 배 조각을 생강을 끓여낸 물에 넣어 푹 끓여요. 삭힌 뒤에는 꿀을 타서 시원하게 마시지요. 배숙은 워낙 귀해서 궁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배즙. 배의 가운데 부분을 파내고 꿀을 넣어 통째로 푹 찌면 배즙이 가득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목감기가 심할 때 배즙을 내서 마시거나 배를 푹 삶은 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배 깍두기. 옛날부터 배를 이용해 김치를 많이 담가 먹었다고 해요. 특히 배 깍두기는 궁궐에서 임금이 먹던 음식이에요. 배를 깍둑 썰기하고 김치 양념에 버무려 만든 매콤 달콤한 김치로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김치와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배 동치미 냉면. 배를 많이 넣어 담근 동치미에 냉면사리를 넣어 만든 요리예요. 냉면 위에는 칼로 썰지 않고 수저로 얇게 뜬 배가 듬뿍 올려져 있지요. 옛 기록에 따르면 고종 황제가 나랏일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배동치미 냉면으로 시름을 잊었다고 해요. 조율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대추, 밤, 배, 감을 말해요.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과일들이지요. 씨가 한 개인 대추는 임금을, 한 송이의 새톨인 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을, 씨가 8개인 감은 우리나라 팔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씨가 6개인 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판서를 상징한다고 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방귀 때문에 며느리를 쫓아내야 할까요? 방영감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마음에 꼭 들었어요. 솜씨도 좋고 마음씨도 고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며느리의 방귀가 너무 세어서 며느리를 잠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며느리의 방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에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방귀가 너무 생게 흠인 며느리가 나와요. 방영감은 고민을 하다 며느리를 잠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가족이라면 아무리 큰 흠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살아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면 며느리를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방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개똥도 약에 쓴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쓰임새가 있다는 뜻이야. 방귀쟁이 며느리의 방귀가 딱 그렇지. 크고 요란한 소리에 집까지 무너뜨릴 기세의 엄청난 방귀가 배나무의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려 주었으니까. 그러니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한단다. 알쏭달쏭 논술 산맥.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란 노래가 있어요.
노랫말을 보면 리자로 끝나는 개나리, 보따리, 꾀꼬리, 소쿠리, 유리항아리 등의 단어가 나와요. 그 밖에도 리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생각해보고 그 단어들을 넣어서 즐거운 노랫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속의 방귀쟁이 며느리는 방귀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렇듯 옛날 여자들은 억울해도 집안 어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끝말잇기 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방귀쟁이 며느리를 위로해 볼까요? 덩달아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리다 보면 어휘력도 쑥쑥 자랄 거예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방귀. 두 글자만 들어도 키득키득 낄낄 웃음이 터져 나오지요. 방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 안으로 들어간 공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세상에 방귀 안 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뿡뿡뿡뿡 방 뀌는데도 왜 방귀 이야기만 나오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까요? 아마도 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간혹 지독한 냄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센 방귀를 뀌는 새색시 이야기인 방귀쟁이 며느리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귀쟁이 며느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은근히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의 속마음도 살짝 느껴지고 갓 결혼한 새색시의 고달픈 시집살이도 담겨 있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도 있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었나요? 아무튼 방귀는 부끄러운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방귀를 뀌어야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안심을 해요. 방귀는 우리 몸의 건강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랍니다. 그러니 뿡뿡뿡뿡 신나게 방귀를 뀌어보세요. 글 작가 이선아. 인성 가꾸기. 선입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을 말해요. 선입관에 관한 명언. 자네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믿지 말게. 눈에 얼핏 보이고 귀에 언뜻 들린다고 해서 모두 사물의 본 모습은 아니라네. 우리 모두가 편견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이들도 선입관만 없다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바느질 일곱 친구. 인성 덕목 존중. 인성 열기. 난 너희들을 존중해. 너희들은 내가 바느질할 때 꼭 필요하단다. 주부인이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서운해서 흉을 본 거예요. 인성사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갑론을박. 첫째 갑, 논할론. 둘째 을, 논박할 박. 서로 어떤 의견, 주장 등을 말하고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바느질 솜씨로 동네방네 소문난 주부인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지을 때는 꼭 주부인에게 부탁하곤 했지요. 그런 주부인에게는 소중한 일곱 친구가 있었어요. 자부인, 가위각시, 바늘각시, 청실, 홍실각시, 그리고 인두낭자, 다리미낭자, 골무할미였어요. 하루는 주부인이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바느질 친구들이 모여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어요. 다들 좀 들어봐. 아무리 곱고 귀한 비단이 있어도 내 몸의 길고 짧음을 척척 재주지 않으면 내 몸으로 길고 짧음을 척척 재주지 않으면 주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자부인의 말에 가위 각시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척척 재주면 뭐예요? 내가 싹둑싹둑 잘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주부인에게 누구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바늘각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언니들 정말 오늘 이상하네요. 진주나 비단만 많으면 뭐해요? 진주는 꿰어야 보배이고 비단은 꿰어야 옷이지. 바느질은요, 바늘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때 청실홍실각시는 실패에 몸을 기댄 채 소리쳤어요. 바늘 동생 잘난 척하지 마. 나 없이 혼자서 열심히 꿰매봐라. 비단이 꿰매지나.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주부인이 괜히 청실홍실을 소중히 다루는 줄 알아? 가만히 듣고 있던 골무할미가 피식 웃었어요. 자네는 바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말이 참 많군. 이 늙은이는 바늘각시가 내 얼굴을 콕콕 찔러대도 그저 참고 또 참을 뿐이요. 주부인이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거든. 그런데 바느질에서 누가 더 잘난지가 그리 중요한가?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금세 인두낭자가 또 나서서 말했어요. 모두 자랑들을 하는데 뭐 나라고 없겠어요? 저고리 동정을 빳빳하게 다려주고 쭈글쭈글한 솔기를 잡아주는 것도 나예요. 바느질이 들쑥날쑥해도 내가 지나가면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러자 다리미 낭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거참, 내가 인두 언니보다 쓰임새가 더 많지요. 구깃구깃한 옷들, 풀 먹여둔 빨래들 모두 내가 한번 지나가면 고운 옷들이 돼요. 주부인이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완성하는 건 나라고요. 나. 잠시 뒤 주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유, 잘난 척들 좀 그만해. 어떻게 자기만 잘난 줄 아니? 주부인,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을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쓸모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바느질 친구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주부인은 베개를 탁탁 치고는 머리를 괴었어요. 어느새 주부인은 다시 잠이 들었지요. 주부인의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 정말 너무하네. 옷 지을 때나 뭘 잴 때에는 그렇게나 나를 먼저 찾아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자부인이 푸념을 하자 가위 각시도 나섰어요. 맞아요, 맞아. 나 아니면 비단을 자르지도 못하면서 날이 드니 안 드니 하며 내 양다리를 흔들 때에는 기분이 정말 나빠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가느다란 허리로 바느질을 열심히 도와도 마음에 안 들면 허리를 똑 부러뜨리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손톱 밑을 찔러서 피라도 내어 후련하건만 골무알미가 다 막아내니 답답해요. 바늘각시에 이어 인두낭자, 다리미낭자도 울분을 터뜨렸어요. 나는 무슨 죄로 뜨거운 불로 얼굴을 지져가며 일을 할까요? 나야말로 내 몸을 마구 눌러대니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니까요. 또 주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희들 지금 내 흉을 보고 있는 거니? 그러자 골무알미가 나서서 말했어요. 주부인, 화 풀어요. 주부인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골무알미의 말을 들은 주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 너희들이 하도 잘난 척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 너희들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고 바느질할 때 꼭 필요하단다. 그 뒤에도 주부인은 변함없이 7 친구와 함께 뚝딱뚝딱 예쁜 옷을 만들었어요. 바느질 친구들도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비단. 명주실로 짠 반짝거리는 천으로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촉감이 부드러워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며 비단실을 켜서 비단을 짰어요. 이렇게 비단 짜는 일이 일찍부터 발달했기에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비단과 비단 짜는 기술을 일본에 전해줄 수 있었어요. 실패. 바느질 실을 감아놓고 쓰는 기구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나무 조각, 동물의 뼈 등에 실을 감아놓고 쓰다가 차츰 실패의 형태와 재질이 다양해졌을 거라고 추측해요. 양반층 여인들은 화려한 무늬의 실패를 쓰고 서민층 여인들은 투박하고 장식이 없는 실패를 썼다고 해요. 베개.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베개는 헝겊으로 길게 만들어 속에 왕겨나 메밀 껍질 등을 넣고 봉한 다음 흰색의 무명으로 겉을 싼 것이에요. 양쪽의 모는 둥글게 하던가 각지게 하여 십장생 문양 등을 수놓았어요. 또 오색을 맞춘 비단에 솜을 두어 누빈 베개에 잔 모양으로 천 조각을 접어서 수백 개씩 돌려서 만든 베개 등도 있었어요. 인성, 전래, 요술, 항아리. 바느질 일곱 친구에 담긴 바느질 이야기. 예의를 중요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은 옷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갖춰 입는 것부터 예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옷을 짓는 데 필요한 바느질은 아름다운 행동, 말씨, 길쌈 등과 더불어 여인들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었어요. 여인들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해 나갔지요. 여인들이 어떤 바느질 도구들을 썼고 그러한 바느질 도구들로 무슨 물건들을 만들었는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옛 여인들의 바느질 일곱 친구 나와라. 옛 여인들이 바느질을 소중히 여겼던 만큼 바느질 도구들도 친숙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간직했어요. 여러 바느질 도구 가운데 특히 바늘,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를 자신들의 일곱 친구로 여겨 규중치루라고 불렀어요. 인두. 버선코 모양이나 세모 모양의 쇠를 화롯불에 넣어 달구어서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는데 사용했어요. 다리미보다 작고 가벼우며 끝이 예리해서 구석진 솔기까지 다릴 수 있었고 달군 상태에서 오랫동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요. 바늘. 인간이 만든 최초의 바늘은 어패류의 뼈에 구멍을 내어 만들었어요. 이불이나 옷에 따라 굵기와 길이가 다른 바늘을 썼어요. 칠성날 밤 여인들은 달빛 아래서 실을 꿰었어요. 그중 단번에 실이 꿰어진 바늘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큰 일을 앞둔 사람의 옷에 몰래 꽂아 주었어요. 그러면 운이 따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골무. 손가락에 끼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아주고 힘을 주는데 사용했어요. 주로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는데 시집 갈 때 수놓은 골무 100개를 반지꼬리에 넣어가기도 했어요. 골무는 여인들의 희생정신을 닮은 바느질 도구이기도 해요. 자. 고든 선을 긋는 데 쓰는 도구로 옛날부터 비단 등의 물건을 재는 데 썼어요.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자들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자를 부러뜨리면 3년 재수 없다라는 속담은 자를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뜻해요. 실.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해서 음력 정월 첫 토끼날 청색으로 물들인 명주실을 팔에 걸거나 옷걸음에 매달아 장수를 바랐어요. 실은 바느질뿐 아니라 악기를 줄이나 손목에 맥을 짚는 도구로도 쓰였어요. 실에 꿰인 바늘 따라오듯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 경우를 말하고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은 늘 함께 다니는 사이를 말해요. 이처럼 실과 바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가위.
두 개의 날을 엇걸어서 옷감, 종이, 머리털 등을 자르는 기구예요. 옷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적인 가위가 쓰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경주 분황사에서 발굴된 신라시대의 금동 가위가 가장 오래된 가위 유물이에요. 가위는 그 생김새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의 두 다리를 상징했어요. 다리미,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살펴 눌러 펴는 데 썼어요. 인두보다 큰 크기로 몸의 위쪽에 숯불을 넣어 몸체를 달군 뒤에 사용했지요. 옛 여인들의 손 바느질 작품들 나와라. 옛 여인들은 한 땀 한 땀 정성껏 손 바느질을 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그 물건들은 무척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지닌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수는 옛 여인들의 옷감이나 헝겊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색실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을 말해요. 자수는 옷의 아름다움을 더하려는 마음과 소망을 이루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베갯모. 베갯모는 베개를 감싸는 천으로 옛 여인들은 베갯모에 술을 놓거나 색실로 꾸몄어요. 특히 좋은 꿈을 꾸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양을 중요시했어요. 부부의 화목을 바라서 원앙이나 봉황을 수놓기도 했어요. 오방랑. 옛 여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중 오방랑은 복을 담는 주머니로 5가지 색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주머니예요. 바늘결에. 옛 여인들이 바늘을 꽂아두려고 헝겊 속에 솜이나 머리카락을 넣어 만든 거예요. 바늘을 속에 넣도록 만든 것도 있고 바늘을 꽂게 만든 것도 있지요. 혼서지보. 혼례를 할 때 신랑 집은 신부 집에 편지가 쓰인 종이를 보자기에 싸서 보냈어요. 그 보자기를 혼서지보라고 해요. 옛 여인들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비단으로 혼서지보를 정성껏 만들어 멋과 예를 표현했어요. 조각보.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붙인 보자기예요. 옛 여인들의 소박한 멋과 생활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골무알미는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자부인, 가위각시, 바늘각시, 청실, 홍실, 각시, 인두낭자, 다리미낭자는 서로 자기 덕분에 주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했어요. 골무알미는 주부인이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고 바느질에서 누가 더 잘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골무알미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럿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꼭 누구 한 사람 덕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똑같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느질 친구들이 서로 자기 덕분에 주부인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했을 때 골무알미는 다른 말을 했던 거예요. 골무알미의 깊은 뜻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잘난 척을 하며 싸우다가 주부인에게 크게 혼이 났지. 주부인에게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말까지 들었어. 그러다가 골무알미가 나서서 오해를 푼 뒤에야 일이 마무리되었지. 알쏭달쏭 논술산매. 어떤 바느질 도구를 써야 할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바느질 도구들을 써보세요. 자는 옷의 길이를 재는 데 쓰이고 가위는 옷을 자르는 데 쓰여요.
바늘과 실은 옷을 꿰매는 데 쓰이고 골무는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는 것을 막아주는 데 쓰여요. 인두와 다리미는 옷에 주름 등을 펴는 데 쓰이죠. 이렇듯 바느질 도구들은 쓰임새가 달라요. 바느질 도구들의 다양한 쓰임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 전래랑 명작이랑 구두장이와 꼬마요정. 바느질 일곱 친구와 명작동화 구두장이 꼬마요정은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구두장이와 꼬마요정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어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구두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꼬마 요정들이 만든 구두가 마음에 들었어요. 밤이 되자 꼬마 요정들은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어준 꼬마 요정들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의 구두와 옷을 만들었어요. 요정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물한 새 구두와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반지꼬리, 바늘, 실, 골무, 가위, 자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바느질 고리라고도 해요. 모양은 정사각형, 다각형, 직사각형 등이며 화각이나 자개 또는 대나무, 종이 등으로 만들었어요.